안녕하십니까. 인생보험의 이준희 설계사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내 수입에 맞는 보험료의 비율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보험료의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가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보험을 설정을 할 때는 첫 번째, 가족력,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가족들의 질병이 어떤 가족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 혹은 재해의 사고 경험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려는 의지가 많은지 아니면 보험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한 설정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장의 의무가 아주 막중한 경우에는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망보험에 대한 부분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크기나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료를 설정하는 크기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업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특성상 향후 오랜 기간이 지났을 때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네 가지의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실 수입이나 생활비에 지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가장의 의무, 그리고 보험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험료를 설정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설정 요인이 됩니다. 일부 미디어, 매체, 그리고 온라인상의 보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그런 곳에 보면 사실 보험료의 적정한 비율은 최저 5% 내지 10%, 그리고 15%나 최대 20%를 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초년생들, 월 수입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사이에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많이 써요.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패턴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도 저축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영위하다 보면 사실상 보험을 들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의 생각을 하지 않죠. 왜? 젊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험을 밀어놓고 저축을 하다가 내가 생각지 못한 질병 또는 재해에 노출이 됐을 때,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저축하지 못한 금액이 병원비로 소진되겠죠. 이런 위험들 때문에 젊어서 일찍 보험을 시작하라고 권유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서 보험을 들게 되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지죠. 그런데 젊어서 보험을 준비를 해놓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나이가 먹어서 늙을 때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때 만약에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40대 때 늦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똑같은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하지 못한 그 시간들 때문에 버리는 돈이 대략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차 한 대를 시간을 허비하면서 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험은 일찍 들어야 좋다. 그리고 보험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천천히 들어도 된다. 이 첫 번째 오류만 바로 잡아도 보험료를 설정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족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쪽에 고혈압이나 당뇨, 악성 종양, 암이 아닌 경우 양성 종양인 경우도 있겠고, 혈관 질환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질병들이 있을 텐데, 제가 고객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고객님, 할머니, 할아버지 때 혹시 어떤 질병으로 어떤 요인으로 많이 아프셨는지요? 라고 여쭤보면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대답들은 이렇습니다. 그때 왜 아프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몰라요. 원인은 잘 모르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왜? 그때 당시 예전 10년, 20년 이전에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은 질병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암이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르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암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는 고혈압이나 뇌출혈,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거의 이런 장기 내에 있는 질환들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죠. 보험을 설정할 때 이 가족력들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앞으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이후에 안정적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느냐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비는 누구나 충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도 잘 돼 있고,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험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커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내가 병원비를 지급하고 난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힘든 몸을 이끌고 회사로 나가서 일을 하고 다시 몸이 아파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준비해둔 보험금을 가지고 요양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몸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 내가 아팠었다, 아니면 사고를 당했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고객들은 병원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그리고 그 질병이나 재해로 몸을 추스리는데 향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병원비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내 경제 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1개월 내지 길면 3개월 정도 내가 이 보험을 가지고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몇 달간은 안정적으로 요양을 해야 되겠다, 재활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아프면 1,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으로서의 책임. 이 부분은 보험 이야기를 하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경제의 주체인 아빠 혹은 엄마, 경제력이 큰 한 사람이 만약에 경제력을 상실했다, 혹은 앞으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줄 수 없다 라고 하면 그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는 남겨진 배우자와 가족들의 경우는 경제 주체가 상실됐을 때, 사라졌을 때 그 준비 기간,
그리고 마음의 치유를 하는 기간이 대략 3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경제 주체가 발생시켰던 연봉의 3년치 혹은 5년치의 금액 정도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망 보장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3년 내지 5년이 지나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런 준비마저 없다라고 하면 가장을 잃은 슬픔도 느끼기 전에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죠.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한 보장은 경제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생활이 빠듯하고 힘든 가정일수록 더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업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작게는 상처가 나는 일, 골절이 되는 일, 다치는 일,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직업 특성상 장기적으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지방간 또는 고지혈증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사무직의 경우는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겠어 라고 하지만 앉아서 많은 일을 하는 사무직의 경우는 하지 쪽, 이게 다리 밑에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간에 걸릴 확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엔 고지혈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는 심장,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에 있는 뇌혈관 질환. 이것들이 결국에는 심근경색,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이 모든 것들을 장기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한 직업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각 직업의 특성의 요인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적인 부분들도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장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자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보험료를 설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몇 가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사업을 크게 하고 돈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세금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 내야 돼요.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이 됩니다. 세금이 또 발생이 되죠. 그 세금이 발생이 됐는데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또 국가에 세금을 헌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남겨진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남겨진 가족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왜 이런 세금을 주고 갔을까?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가의 경우는 미리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 사망 보장을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보험료를 설정하는 비율은 정해진 틀이 없다. 설계사와 소통을 많이 하고 나에게 맞는 보장,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많이 찾아봐야지만이 나에게 알맞는 보험의 비율을 책정할 수 있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 아니냐. 남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싼 보험료 내게 하고 너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을 설정함에 있어서 내가 힘들게 만드는 보험이지
아니면 내 미래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보험인지, 그리고 이 보험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소멸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끝까지 남아있는지 또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보험 가입 이후에 설계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고 그 보험을 극대화시키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지 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설계사 만나시고 설계사 만나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최대한 많이 소통하셔서 좋은 보험 그리고 좋은 보장, 적절한 보험료 잘 설정하시고 잘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